오늘 원로원에는 박유준 PD가 앉아있고 안녕하세요. 네, 최고 원로이신 손희상 선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칭호부터가 최고 원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 데스크에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XSFM의 단일 종목 4배 레버리지 손희상 출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긴 어둠의 선언을 거치면서 배웠잖아요. 그건 단타 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생으로는 주로 단타를 치기로 했다. 선생이 배제고보다 긴 중징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입단속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인트로에서는. 네, 제가 잘못 말했어요. 80년 전이 아니라 60년 전이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부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지 않아요. 왜요? 큰일 났어요, 저. 왜? 물렸어요. 하세요? 없는 살림의 주식 샀대요. 반전이긴 한데. 그래도 아니야. 저는 이제 네. 아주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한국은 노숙자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까의 칭호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군요. 레버리지 대비 이벤트가. 얼마 전에 바퍼의 그 다일 재단이 그 오세훈 서울시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대요. 갈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떠나야 할 신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왔다. 피할 수 없다. 브리핑 시간입니다. 또한 부석 데스크에서 소다수님이 유형이 세우타 이야기 꺼낼 때 대항해 시대 2 이야기한다에 슈퍼챗 10,000원을 걸겠습니다. 말하면 쏘시겠다면 조한 페레로 플레이하면 바로 나오는 튜토리얼 지역이 세우타 항구죠. 올리브유와 어육과 돌소금이 있어요. 그걸 다 기억하시네. 진짜. 지금 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또 몇 가지는. 정말 열심히 누비고 다니셨군요. 그게 이제 저와 비슷한 꼰대들이 그것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세우타에 일이 있어? 이상하게 특산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봐야 되는 거군요. 한국도 아니고. 지금은 돌소금 달라 그러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것을 언론마다 다르게 쓰고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는 세우타 이주민 사태라고 하고 스페인 이민 사태라고도 하고요. 네. 어떤 극우 매체들은 이주민 대란 이렇게 표현하는 유럽의 극우 매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 하나의 용어로 통일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주말 유럽에서 난리가 났다가 현재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하나 보시고 계십니다. 발음 설명할 때 쓰는 입안 모양 그림처럼 생겼죠. 저것은 이제 치음. 저것은 혹은 TH죠. 네, TH. 네. 니은. 그렇죠. 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스페인과 모로코, 알제리 사이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1300년 전에 이슬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거의 대부분. 700년쯤 지난 1400년대에 포르투갈이 세우타를 점령해서 약탈무약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 후 150년 뒤에 포르투갈에 왕이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일본이 왕을 세우려고 남자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잖아요. 38촌까지 입양할 수 있게 바꿨다고들 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가능성 있습니다. 네, 짐도 연락을 기다리겠노라. 안타깝게도 저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그니까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포르투갈이 왕을 찾다 말고 포기해서 필리페 2세였나 하는 스페인 왕에게 잠시 포르투갈을 맡기죠. 그때 표면적으로 이베리아 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그때 포르투갈을 해치지 않겠고 시스템을 그대로 두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리페 2세는 다른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해외 점령지들을 삼키죠. 그중에 세우타가 있었고 그때 세우타로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그럼 한 450년쯤 스페인 땅이었던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서울 종로보다 면적이 작다고 합니다. 멜리아라는 도시도 있는데요.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스페인 카스티유 왕국이 500여 년 전에 점령한 곳이고 현재도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저 끝에 있는 지브롤터는 저거는 영국 땅이죠. 아시는 분들은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유럽사를 보면요. 네. 그냥 여기 우리 땅 하고 해놨다가 수백 년 지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웃긴 건 계속 지들 땅이에요. 네. 그 분쟁 상태로 수백 년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동래구가 일본 땅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쵸. 좀 억지하냐? 아 그거 아시죠? 그 명탐정 코난이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들어올 때 네. 오사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도톤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때 현지화를 다 하니까 자막에 남포동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오사카일 수도 남포동일 수 있습니다. 대판을 네, 지우고 그쵸. 그런 느낌인 남포를 거죠. 쓴 거예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세우타입니다. 근데 EU가 탄생을 하죠. 21세기 돼서. 유럽연합. 아프리카에 있지만 유럽인 이 두 도시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가서 안전을 보장받으면 유럽으로 이민 갈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얼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골칫거리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페인이 이 두 도시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제일 쉽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오컴의 면도날 저리 꺼져. 예. 인 거죠. 하지만 유럽은 대대로 한 번 일으킨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스페인 끄트머리에 있는 저 지브롤터는 지금도 영국 땅인데 영국이 그걸 400년째 스페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7월 30일로 옵니다. 지난달 말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규모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유럽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입소문을 탔다는 게 최초 보도인데 EU의 극우 정권들은 더 조직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페인은 일부 화가 난 정치인들은 모로코 배후설을 제기하고 모로코는 알제리와 스페인이 우리를 먹이려고 했다라는 알제리와 스페인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로코인 한 5, 6만 명 정도가 세우타로 들어왔다고 하죠. 네. 네. 어느샌가 유럽 진보 지도자의 상징이 돼버린 스페인 사회당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여기에 분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도 화가 났지만 일단 행정 처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역 광장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이 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혹은 저 공익근무가 가가지고 저 일어나셔서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6만 명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다를 건너. 네, 그리고 세우타 인구 자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8만 명 정도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좁은 땅에서 꽤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원래 주민들은. 네. 멜로니 이야기. 네. EU 국가 다수한테도 산체스 총리는 화가 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극우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화가 단단히 납니다. 일단 스페인의 입장은 이건 거예요. EU 불분명하고 우리는 수습을 최대한 빨리 해서 사람들을 미성년자 빼고 다 돌려보냈다. 네, 거의 한 4만 8천 명인가 돌려보다 보냈다고 하죠. 미성년자들은 EU 협약 때문에 몇 가지 거쳐야 네. 될 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 그대로 계시대요. 뭐 몇백 명이 있대요. 근데 EU의 극우 정권들이 이민자 문제로 사람들을 부추겨야 돼요. 선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스페인을 때리면서 얻고 스페인에게 외교적 타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최대 EU가 공유하고 있는 쉥겐 조약.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조약에서 스페인을 빼버리자라는 말을 EU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되게 갈등이 EU 내에서도 첨예한 것 같더라고요. 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막 EU 내에서 좀 극우 대응의 구심점 같은 거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극우가 단체로 두들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스페인에게 손해를 입힐 방법이 뭐가 없을까? 결정적인 때가 왔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산체스 총리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대에서 보면 그걸 놀리고 앉았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멜로니의 극우 여당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있죠. 보다 더 심한 왕극우 정당들이 나타나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뒤에 전환길이 있고 황교안이 있는 그림 되겠습니다. 아, 이탈리아 자유화 혁신이 등장한 건가요? 그런데 그들이 원내의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급부상 중인 당 중에는 일 몬도 알 콘트라리오 국가의 미래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민 차단은 기본이고요. 여기는 유럽의 인구 구성을 과거로 되돌리자라는 정책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문화 규범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이주 정책을 주장한다? 네, 라고 그러니까 나오네요. 이미 지금 이탈리아에 와서 살고 네. 있는 이민자들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진짜로 백투더. 네. 그런데 이제 로마. 과거로 되돌리자라고 하잖아요. 네. 유럽사를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과거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 때라면 백인들을 북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그때를 바랄 것 같은데요? 약간 환과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가장 강대했을 때로 이제 가야지 뽕이 차잖아요. 근데 그럼 말한 사람들이 네. 이제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위험한 이민을 시도해야 돼요, 백인들이. 내가 다시 가겠다. 아마도 나치 독일 때 같은 정도의 분위기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솔리니의 파시즘 시대를 그리워하는 극우 청년들이 이탈리아에도 정말 많기 때문이죠. 네. 그중 상당수가 멜로니 총리를 지지하기도 했고요. 멜로니 총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와서 만났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인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 극우 색채를 최대한 빼죠. 네. EU에 협력적으로 돌변하고 EU의 리더급으로 급성장합니다. 반 트럼프 전선의 선봉에 나서죠. 아, 그렇죠. 외부에 큰 적이 있죠, 지금. 예,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크게 하던 사람이 멜로니 총리죠. 너만 가만히 있었어도 우리 기름값 때문에 이 고생 안 한다, 전 세계가. 네. 기존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평이 있습니다. 어딜 평화의 전사처럼 굴고 다녀. 기름은 기름이고. 이민자 빨리 안 네. 쫓아내고 우리가 뭐 하라고 찍어줬는데. 멜로니 총리와 여당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극우표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체스 총리를 비난한 게시물들을 당의 소셜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물론 스페인 정부는 이 알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대규모 바다 수형 사태를 잘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으로 와보면 우리 언론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세우타 사태 논란 EU 긴급회의, 국경 강화 등 재발 방지 논의 연합뉴스고, 그리고 뉴시스는 EU 집행위원장 스페인 세우타 이주민 사태 잘 대처, 갈등 봉합 시도. 이게 네. 거의 같은 날에 나왔던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나왔던 입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루 사이에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두 언론사의 견해가 다른 거죠. 하이라이트를 냈습니다만 연합뉴스의 기사는 기자가 관대한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글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기자의 애티튜드죠. 네. 네. 그리고 뉴시스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상황만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뉴시스의 기사가 사실을 비교적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특파원이 쓴 기사거든요. 저기 가 있는. 그러네요. 유럽 내 극우의 시각으로 이번 상황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관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사실상 스페인 사회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나머지 언론사들은 연합뉴스 보도를 더 많이 우라카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더 야하니까요. 세우타 사태의 논란 이유가 긴급회의를 했다. 깜놀. 이 표제가 더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언론에서 보시면 주로 이쪽에서 우라카이된 기사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 외에는 세우타에 있는 시민들이 며칠간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간 미국 언론인들의 보도가 국내에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북아프리카, 남유럽의 이민자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꽤 힘든 일인데 이걸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U의 정치인들이 있고 남유럽의 공무원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력을 악용해서 극우표를 끌어모으는 정치 세력이 상존합니다. 그죠. 오히려 생각보다 산체스 총리가 좀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런 평도 저는 외신에선 봤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저렇게 질문 하나 없이 다 내쳐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요. 네. 국내 언론에는 거기까지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보도 행태는 항상 보던 남쪽 유럽의 21세기 얼굴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우타 사태를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손희상 선생이 하는 것처럼 뭐 역사를 돌아볼 수도 있고 마그레브 3국이 어떻게 반목을 했는가. 실제로는 이제 그 모로코를 엿먹이기 위해 알제리가 한 짓이다라고 모로코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서사하라라는 분쟁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마그레브 3국의 갈등 같은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2시간을 할 수 있어서. 네, 그건 세계 분쟁 기획은 너무 나중에. 네. 그래서 세우타 이야기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새 소식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스타벅스 본사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나갔습니다.
앞서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5월에 정용진 회장을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위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회사의 해명과 같이 정말로 윗선과 논의가 없었는지 기초적 소양 없이 즉 모르고 만들어낸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자도 분명히 하고요. 네. 탱크데이 프로모션 아세요? 네. 네, 징계 중이셨어가지고 모르실까봐.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타벅스 가요? 요즘이 아니라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잘 안 가시나요? 네. 저는 예전에도 잘 안 갔지만 네. 이게 저 혐오 발언이나 비하 발언인데요. 아저씨들은 스타벅스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요즘은 오히려 스타벅스를 더 많이 쳐다봅니다. 누가 가나 보려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그죠. 저는 그냥 하이브로 그냥 혼자의 믿음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전보다 스타벅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늘크크해진 것 같아요. 그건 연령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젊은 친구들은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별로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예. 생각보다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원래 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종종 왜냐면 들고 또 우리 왔었어요. 저 출근길에 스타벅스가 새로 있어요.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막 걸어오는 길에 스타벅스 생겼다고. 심지어 스타벅스인데 그 네. 쪽문 열어가지고 커피 바로 내주는 스타벅스 별로 없잖아. 맞아요. 그게 특이한 포맷의 스타벅스인데. 네. 제가 못 가잖아요. 이제. 네,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다가 예.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갔어요. 네. 그때 러닝을 하고 네. 너무 더운데 거기 거기 카페가 진짜 금방 한 1km 내 스타벅스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 테이크아웃에서 나왔는데 음. 진짜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주말 아침이었는데도.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카페를 가는 일이 흔치 않은데요. 네. 그 스타벅스에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제일 편한 공간을 네.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즘에 안 가니까 어디로 가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서북부에 살다가 바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럼 그분들에게서 그 좌파 문화의 상징이 그런 스타벅스인데. 느낌이 있죠. 그렇죠. 예. 맨날 ESG 마케팅하고. 그러니까요. 갸우뚱 하실 거예요. 네. 말 나온 김에 저희가 깜빡한 스타벅스 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환란을 틈타서 화섬식품노조가 스타벅스에 깃발을 꽂았다는 소식입니다. 와 조직화 정말 잘한다. 저도 참 신기해요. 이게 핫한 회사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의 노조가 생깁니다. 민첩합니다. 예, 언제 한번 또 모시려고요. 지난달 중순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 코리아 지회가 설립됐습니다. 전조가 없진 않았습니다. 5년 전인 2021년 코로나 때 광화문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때는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없어서 트럭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낸 아이디어로 노조도 불인정해주는 신세계 계열사니까 사람들 얼굴 내밀지 말고 트럭 시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생겼나 봐요. 네. 재작년에도 트럭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는 메시지가 구체화돼 있었습니다. 고객 혜택 감소를 고객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라. 그러면 고객 분노는 파트너들이 다 감당한다. 파트너란 직원이죠. 이벤트를 복잡하게 만들면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고객도 같이 혼란스럽다. 음료 제공 시간 실적으로 현장 직원 압박하지 마라. 굉장히 분명하네요, 다.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잘 조직된 메시지를 제가 재작년에 보고 이때 노조가 출범을 준비 중인데 회사가 막고 있구나 정도의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긴 그 탱크데이 처음 논란되고 나서도 그때 블라인드였나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직원이라는 분이 되게 장문의 글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고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정리한 글을 올려셔서 그게 되게 젤레 언론에도 많이 퍼졌었는데 엄청 일봉요연하게 거의 노조 입장문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여기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꽤 오래 하셨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원래 노조라는 것은 그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 불만이 누적이 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 노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게 그 조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치열하게 치밀하게 공식적으로 하지만 결국 과정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딱 아스팔트에 민들레 피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네. 저긴 뚫고 올라올 때가 됐구나 라는 느낌? 그 느낌을 오랫동안 줬고 이제 노조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 네. 그 회사 일베 회사인데 뭐
노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 관련 뉴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접하실 텐데 이 틈을 타서 이런 말씀을 꽂아드리면 노동 관련 뉴스를 많이 안 보시는 일반 재래 언론 뭐 일반 유튜브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이런 노조 출범을 보는 꿀팁이 있습니다. 회사의 도덕적 결함을 직원하고 바로 연결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보셔야 되죠. 근데 그런 댓글이 저희 채널에도 심심찮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일본 수군 한 명이나 똑같이 나빠 보여요. 근데 만약에 외적이 노조를 만들면 그건 무슨 의미냐? 고용주가 잘못한 걸 바로잡고 싶어 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YTN이나 TBS 노조의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 전해드릴 때 YTN이나 TBS 사측이 혹은 그 컨텐츠가 그동안 이상했던 걸 탓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으면서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시죠. 혹은 빠바다. 그럼 빵도 네. 맛없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노조나 회사나 간판이 같으니까. 끝에 뒤에 이름만 다르지. 부서처럼. 근데 그동안 그걸 만들어 온 주체들과 거기서 일을 해온 직원들이 맞서 싸운다는 건 그 둘의 입장은 이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라가 동물한테 좋지 않은 결정을 하니까 카라 노조가 싸우는 거고 YTN의 경영이 비상식적이고 그 결과로 저널리즘도 나쁘니까 YTN 노조도 싸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진한 사람이 되바라졌는데 왜 많은 회사 사람들은 다 그걸 따르고 있냐? 라는 민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걸 안 따를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지켜봐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노조가 협상력을 이제 갖추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이 달라질까? 그러니까 보이콧하기로 했다. 나는 이거 안 사기로 했다. 그럼 계속 안 사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행여 노조의 노력 때문에 회사의 문화가 바뀌는 눈치가 보이죠? 네. 그럼 그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위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도 노조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실지에 대해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민주당 내에 일베 문화가 침투하고 있다는 장인수 기자의 지적 이후에 그 천천히 레토릭이 그대로 파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제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꺼번에 투표 룰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란 때 사리분별 있는 모습을 보이던 분들이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까지 저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일베 문화가 일부 침투한 민주당에 내분이 생겼다. 그렇다면 원래 일베인, 그냥 다 일베인 사람들은 평온한가? 여기에 대한 JTBC의 멋진 단독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모스탄 체류비 낸다더니 아이고. 돈 때문에 부정선거파 4분. 아 리얼 내분. 네. 중요한 한 문장은 뭐죠? 체류가 길어지자 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 네. 기사에서 세 사람의 표정이 아주 묘해요. 양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아 이건 이제 뒤에 둘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그림이죠. 돈 없는 건 모스탄이죠. 게다가 사진과 이 고유명사를 빼고 보면 사건 반장의 양육비 소송 이야기죠. 이거는. 돈 때문에 내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스탄이 원래 끌려 나온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면서 한국에 왔었죠. 그랬었죠. 환호를 받으며. 모스탄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하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의 완벽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짜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말하고 다녔죠. 그러고 수사를 받게 됐는데 수사만 받았어도 사실 이 사람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남는 증거가 있어야 체포를 하죠. 체포 가능성이 적었죠. 근데 수사에 불응하고 나 수사 안 받을 거지롱. 쟤네 중국인이지롱. 하다가 출국 정지를 당합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아차 어쩌나 모스탄이 깜짝 놀래서 출국 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바로 패소를 해서 한국에 눌러 앉습니다. 그렇죠. 갈 방법이 없죠. 궁금할 때 오랜만에 공부를 해야죠. 네. 제가 이제 이를 앙다물고 극우 커뮤니티를 좀 돌죠. 아 염탐 가졌군요. 근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요새. 극우 집회가 뜸하답니다.
그래요? 이유가 너무 쉽습니다. 더워서. 자연재해로 인해. 그 전통적으로 전광훈이 만들어 놓은 극우의 전통은 아스팔트 극우죠. 그리고 아스팔트는 매우 뜨겁죠. 보통 뜨거운 게 석유의 아니죠. 부산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외에 나와 있어야 다니는 사람들한테 욕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랑 실랑이를 벌여요. 고위근무랑. 컨텐츠가 생기죠. 그래서 장면이 나와서 방송에 나오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서 극우는 대대로 실외 집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장마가 있었고 개덥습니다. 집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쉽디 쉬운 설명입니다. 아, 슈퍼챗을 못 받는 거네요. 네. 막힌 그게 거네요. 문제죠. 네.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체류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니까 딴소리를 하는 명절에 부모님 모시는 비용 문제로 싸우는 친척들 모두가 발동됩니다. 어쩜 이렇게 적합한 비유가 있을 수 있나요? 정확히 그 모습인데요. 내가 엄마 모시는 동안 형님들은 뭐 했어요? 황교안 측은 전환길 씨가 돈을 낸다고 하다 발을 뺐다. 네. 전환길 씨는 이유는 안 말하고 자꾸 그럼 내가 나쁜 놈으로 보인다. 아, 이 기자의 악의가 느껴지죠. 그죠? 저 짜치는 부분만 모아가지고. 기자가 편집도 잘했어요. 네. 그 와중에 싸움이 나서 사람들 조회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스탄 체류비를 우리가 준다면서 모금을 하는 새로운 윤어게인이 나타납니다. 아, 틈새 시장. 그게 저기 보시는 운정 참존교회 목사입니다. 이름만 보면 약간 절 같은데. 네. 운정 참존사. 운정 스님. 네. 근데 그럴 권한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한 황교안 측이 발끈해서 모스탄으로 앵벌이하지 말라고 윤어게인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정말 그 워딩을 썼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모스탄 대사를 앵벌이 시킨 사람이 황교안 대표가 되는 거예요.라고 이게 실제 워딩입니다. 지금 캡처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3자 간 양육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왕 화를 냈죠? 기회를 얻었다 싶어서 이참에 모스탄과의 관계를 황교안 측이 끊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모스탄도 후원하지 않겠다. 그럼 모스탄만 낙동강 이 과정에서 모스탄은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기 이름이 나온 김상현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극우 떡볶이로 잘 알려진 국대 떡볶이 대표 바로 그분입니다. 네. 야,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되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게요. 뭔데요? 제가 한때는 이제 민중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민중적인 언어란 건 뭘까 그 막 연구도 하고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걸 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재능 순수 체급으로 네. 민중 그 자체. 네 재능에 밀려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련하시길. 아쉬워요. 그나마 프랜차이즈 중에 국대 떡볶이가 저는 제일 제 스타일에 맞았었거든요. 예, 밀떡도 얇고 국물도 자극적이고 맛있었는데. 약간 진짜 국물과 떡만 존재한 떡볶이를 선호하시는군요. 아니 다른 것도 있으면 좋은데 네. 없을 거면 요즘 점점 더 없어지잖아요. 그런 추세가 있죠. 예, 없을 거면 국물이라도 너무 걸쭉하지 않고 성의 없는 맛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 대표님의 극우 선언 이후에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국대 떡볶이도 없어지고 되게 많이 사라졌죠. 맞아요. 예. 이제 대구에도 많이 없어요. 아 원래 대구에 많았구나. 네. 대구 브랜드예요 원래?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뭐 보석데스크에서 그러시잖아요. 밀떡 최강자였다고. 역시 밀떡이 밀떡 국대 떡볶이였었어요. 떡볶이 얘기 잠깐 했고요. 아 결론은 떡볶이. 네, 잠시 호르무즈 해협. 네, 극우 얘기를 잠깐 했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제는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타코, 쫄아서 도망치기 방식에 익숙해진 걸 넘어서 완벽히 파악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논평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전문 용어로 깍두기라고 하죠. 어릴 땐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 룰은 왜 있을까? 네. 예, 국민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이해했습니다. 아, 참여해야 하니까. 그죠. 중요한 건 연대구나. 그죠. 그리고 끼워주기 싫은데 끼워주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위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은요. 올 봄에도 투자 시장이 전쟁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쓰러지는 듯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전쟁 중후반부부터 눈치를 보죠. 쟤 저러다 말 것 같은데. 의회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저럴 것 같은데. 라면서 알아서 호황으로 다시 돌아섰죠. 여름이 되기 전에. 네. 투자 시장이 알고 있던 것들은 이제 중동 국가들도 완전히 인정한 것이다. 라는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인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합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전되니까 이건 미국이 한 거다. 그래서 이란 공격을 취소한 거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이란은 됐고 미국이랑 협상하는 게 아니고 우린 오만이랑 협상하는 거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놀리고 있네요. 두 주장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이 무슨 연락을 뒤에서 해와도 우리는 안 받아준다라고 이란은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측은 우리는 꾸준히 협상을 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파악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뉴욕타임즈 기자에게도 어렵고요. 그렇죠. 우리는 협상 디테일을 보고 참가자들의 입장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미국이 이걸 좋아할진 모르겠고 이란과 오만은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 안이 나왔습니다. 보죠. 호르무즈에 들어오는 배는 이란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호르무즈 해협은 좁습니다. 좁은 와중에 윗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란이 통제한다고 보고 오만 근처의 아랫부분 아주 좁은 부분을 오만이 통제한다고 봅니다. 네. 그냥 간주할 따름입니다. 나갈 때는 오만 근처의 항로를 이용하고 들어갈 때는 이란 통제 지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비어있는 유조선이 있다면 그건 오만 근처로 지나간다. 그것도. 나갈 때도 비어있는 유조선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간혹 호르무즈 해협을 나갈 때 기름을 안 싣고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비었을 텐데 나갈 때 왜 비어? 배에 갑자기 고장이 난 경우 혹은 선주하고 배가 가는데 한 달, 두 달 걸리잖아요. 네. 선주와 운송 계약이 중간에 취소됩니다. 그럼 연락을 돌립니다. 다른 계약 잡아줘. 그래서 다른 계약을 잡아요. 근데 다른 계약이 멕시코만에 있대. 혹은 아프리카 어디에 있대. 인도양 어디에 있대. 그러면 빈 배로 나간 다음에 서아프리카나 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뭐 긴급 상황이나 뭐 실수는 생기니까요. 이란에게 통행료를 내기에 조금 억울한 배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싫은 것도 없는 배한테 해적질을 하기는 미안하기도 하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고 돈도 안 받을 너네는 오만 쪽으로 가라. 그 배는. 근데 기름을 실은 배도 오만으로 나간대요.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무조건 이란 나와바리로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두 나라는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통행료는 뜯어요. 그리고 수익을 이란과 오만이 반띵을 하자. 기사에 그 수익은 이란과 오만이 똑같이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결론이 납니다. 미국 뒤에서 이란은 오만을 꼬셨고 오만은 그래 통행료? 이제 우리나라 미군 있는 곳에 미사일도 안 쏠 거고 통행료도 반띵하자고? 오, 이득. 예. 오케이 이거 받자. 트럼프 꺼지라 그래. 어차피 걔네 미사일 떨어졌다고. 들어올 것이 없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추측 못하는 이유가 불과 얼마 전까지 그 해적질은 트럼프가 하려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전해드렸었죠. 화물선에 20%씩 통행료를 때려서 먹으려던 게 미국입니다. 그 물가는 무엇보다 비싸다? 소말리아 해적보다 비싸다. 해적왕이 될 거야. 그때 이란이 뭐라고 했죠? 통행료를 받는 건 좋은데 너넨 너무 비싸다. 이란은 이때 가격 경쟁을 시사하죠. 네. 그리고서 미국이 아닌 다른 사업 파트너를 찾기로 마음먹은 게 아닌가. 자유로운 시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대로 안 된다, 항행 자유의 원칙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한 나라씩 두 나라씩 통행료를 받으려고 들러붙기 시작하거든요. 가격 경쟁을 붙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근데 마침 미국을 대신해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있다고 오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은 우리한테 뭐 줄 거 없어? 해서 이란의 레이더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상상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 중동은 트럼프를 최대한 밖으로 밀어놓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냐 싶다는 인상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트럼프를 우습게 보니까. 타이밍도 딱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네요. 뭐 미사일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8월입니다. 네. 중간 선거 석 달 남았습니다. 또 함부로 큰 움직임은 하지 못하죠. 아무리 미루고 미뤄도 네. 이란과 더 이상 으르렁거리긴 어렵습니다. 지지율도 꽤 떨어졌다고 하고. 네. 결국 최고의 수혜자는 이란 2등은 오만이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가뭄의 콩나듯이 전해드리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기를 곤란해하시기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악의적인 헤드라인을 양산하고 있는 SBS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재래 언론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댓글을 네. 크게 보도했습니다. 손희상 선생님도 뭔지 아시죠? 네. 이슈 A에 대한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언론이 이슈 B, C, D, E에도 적용시키는 논리 오류인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2022년 부산에서 있었던 그 강간살해 미수 사건, 네. 즉 제가 말씀드린 돌려차기 사건의 네. 피해가 복구된 것은 검찰 이전에 언론이 문제 제기를 잘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리고 그 댓글을 단 피해자 본인이 매우 강인한 분이었고 네.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데서 비롯됐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다니셨죠. 그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 검찰이 나서기 이전에요. 예를 들면 일본군에게 고초를 겪으신 이용수 활동가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요 집회를 지켜온 윤미향 의원에게 분노를 터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검찰과 언론이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었던 일도 떠오릅니다. 반면에 검찰 때문에 직업을 잃고 가족도 피해를 입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수사의 피해 당사자 네. 유우성 씨가 검찰 개혁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언론이 선택적으로 보도에서 빼기로 한 것도 생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언론의 선택적 보도도 늘 그렇듯이 이상하지만 한 가지 사건의 피해자 당사자성이 관련한 모든 사건의 정의로 확대되고 대표되는 현상은 온정을 가장한 보도 방향성을 위한 논리 오류라서 그것만은 어렵지만 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입니다. 이것은 힘겨워하는 피해자가 내는 소리이지만 동시에 정치권이 하고 싶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킨 현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본능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에 대한 증거를 어제 과시했습니다. 피해자를 불러놓고 돌려차기 한판 하지. 아, 정말. 금주의 워스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채널A의 보도를 확인해 보실까요? 보안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 그런데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진종호 의원에게 건넨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부적 이것은 심증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네. 진종호 의원은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죠. 그렇죠. 예전에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었죠. 문대성 의원과 진종호 의원을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저 그냥 심지어 피해자 당사자가 오는 자리에서 저 말을 오기 직전에. 네. 유머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든 이게 이제 사진 덧치기에 비조마 쓰면 좋겠다고 좀 비슷한 표현이죠. 애초에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수사를 깔아뭉개면 족쳐야죠.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게 만든 행사였는데 네. 피해자의 댓글을 이용해서 지옥이 열렸다는 이름의 간담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이해에 피해자의 분노를 끼워 넣었음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정치적 이해에 당사자를 끼워 넣는다는 건 달리 말해서 당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당사자성 중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부를 갖다 쓴다는 뜻입니다. 이건 늘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도 정치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저희도 방송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치인 본인들이 매우 선택적이고 실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걸 들키지 말아야죠. 들키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예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거기까지가 사실 피해자도 그걸 모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절박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그죠? 많잖아요. 절박함 때문에 협조해주기로 네. 마음 먹는 거죠. 네. 그럼 네. 그렇게 이용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그 예의를 지키는 플레이까지는 해줘야죠. 이 예의를 저버리면 나는 이용해 먹는다라는 티가 나버립니다. 정치적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죠. 일단 그 가난한 진심이 들키고 나면 주워 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한 직후에 서범수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황망히 나섰는데 이번에는 당이 나타나서 또다시 진심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는 이용만 하려고 한 거고 우리 당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한겨레의 보도를 보실까요? 대여 투쟁하는데 이런 일로 기사가 덮여 안타깝다. 아, 이런 문장을 구사했군요. 이런 일이라고 하네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입니다.
검찰개혁 반대에 진심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에도 진심이었으면 정당인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장은 분명히 심지어 형사소송법 개정도 중요한 게 아니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그 실언이 터진 다음 날인 오늘은 피해자한테 죄송하고 유감이다가 메시지로 통일된 채로 그냥 끝나야죠. 바로 다음 날 하는 말 안에 우리 전략대로 되어가다가 엎어져서 안타깝다가 나오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우리 뜻대로 쓰였다는 어감을 주는 모든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다음 날 튀어나왔다는 것이 언론의 기록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분석 데스크에서 고스티님이 해주신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뭔데요? 너무 신났나 보다. 저 행사를 할 때. 아, 네. 네. 아인나르베니도 그러면 손끝까지 짜게 식는다. 음.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신난 이유도 네.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그 단위로 환산할 수 있죠. 그죠. 그림 나왔다 이거죠. 야, 오랜만에 정치면 2, 3면에 우리 아젠다로 덮이네. 좋네. 거기 재선 의원 돌려차기 좀 해봐. 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죠. 그렇죠. 네. 근데 잠깐만요. 그 방송 중에 그 댓글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보고 핸드폰으로.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원시인. 제가 징역을 살렸다고 말하지만 그건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 징역을 살리진 않았는데 말이죠. 네. 그 폰 키면 저 댓글 보여요. 이따 광고하시는 네. 동안 설정하시는 그럴게요. 부석 데스크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 피해자의 당사자성은 말 그대로 절절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고 주장을 하시든 간에 언론인들이 말을 얹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뭐 이걸 뭐 원고 쓰고 안 잡고 이걸 공부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저보다 그 더 베테랑인 모든 언론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언론인들에게는 저와 마찬가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언론인들은. 야, 이 표제를 쓰면. 야, 이 표제를 최대한 많이 비추면.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아까 자신감 넘치는 SBS의 썸네일을 보셨잖아요. 네. 그때 인류애가 짜게 식는 이유 정도는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당사자는 당사자라서 안타깝게도 정치적 값어치가 높죠. 그 쓰임새를 노리고 있는 정치 세력은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정치 혐오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나중에 뭐 다른 피해자들이 더 고립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네. 경찰의 암장이든 네. 검찰의 깔아 뭉개기든 수사 깔고 앉기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을 당사자들을 대변해 주신 법조인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자주 모실 예정이에요. 어제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경찰개혁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좋고 하는 게 좋은 말이거든요. 네. 네. 경찰은 이제 수사 권력이라는 거대한 걸 얻었으니까 부지런히 족쳐야죠. 네. 지금 하는 것만큼 족쳐야죠. 저희 방송도 계속 말했었고요. 네. 앞으로 그 얘기들 계속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런 반면 교사는 됐어요. 앞으로 그 당사자들의 피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제도를 저 당사자의 피해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꿔줘 라는 말을 할 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됐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